그렇죠. 네, 소방관의 궁극적인 목표가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이게 방송 멘트 같기도 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전국 소방 기술 경연 대회는 제가 보기에 실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투지, 기술, 협동심, 판단력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무대인데요. 한 명의 개인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이는 소방을 보고 싶으시다면 KBS 라이프 중계방송을 통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천소방서의 송준영 소방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하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네. 전에 대변인실에 계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때는 저희 재난안전119의 화재, 구조, 구급 네, 뭐 네. 이 소식을 계속 정기적으로 이렇게 네, 네. 전해주셨고 목소리는 뭐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직접 이렇게 뵈니까 반갑고요. 네. 지금 보니까 지난 3월 달이었나요? 네네. 부천 소방서, 경기도 부천 소방서로 네. 일선으로 이렇게 발령이 난 것 같던데 네네.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여느 소방관 분들이랑 다를 바 없이 네. 현장에서 일반 안전센터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그 대변인실에서 근무할 때하고 네네.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할 때 네. 어때요?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때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외형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건 사무 업무를 하고 네. 어떤 업무는 그 현장에서 일을 한다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소방관이잖아요. 그렇죠. 소방관의 궁극적인 목표가 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차이는 못 느끼겠습니다. 그냥 그 일념 하나로 노력하기 때문에요. 네. 네,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방송 멘트 같기도 하고. 준비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마음은 저희가 네네. 뭐 잘 알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네. 오늘 방송의 핵심은 지난 어제부터죠. 어제부터 해서 이제 사흘 동안 네. 내일까지죠. 오늘하고 내일까지 네네네. 충남 공주에서 이게 뭐 중앙 소방학교인가요? 거기서 네.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 소방학교에서 열리는 소방기술 경연대회. 네. 이 소식을 저희가 잘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소방기술 경연대회 이거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네네. 어떤 대회입니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는요. 소방관들의 직무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네. 올해 벌써 38번째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번 대회는 3일에 걸쳐서 네. 진행되고 소방관 종목 11개 그리고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4개 종목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의용소방대를 포함해서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총 15개 종목이 치러지게 됩니다. 이게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대회는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뭐 지난해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명 정도 네네. 뭐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일선 소방서에서의 소방관들한테 이 대회가 갖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꽤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대회가 그냥 마냥 단순한 경쟁, 순위 싸움이라고 하면은 그만큼 뜻깊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번 대회가 자신들의 기술과 역량들을 뽐내고 평가하고 그렇죠. 그 외에도 부족한 부분들은 전국 소방관들이 만나는 장이니까 네. 거기서 피드백을 하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마치 화합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근데 같아요. 화합의 장이 있긴 하지만 네. 또 경진대회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림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각 지역에서 네. 예선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제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네, 또 맞습니다. 여기서 일단 우승을 하거나 하면은 또 승진 기회 이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승진 그리고 인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그거에 맞는 보상이 있으면은 그렇죠. 더욱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현장에 있다가 아침에 여기 올라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대회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합도 하면서도 네.
또 자신들의 그동안 쌓았던 기량을 마음껏 네. 발휘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장소. 네. 알겠습니다. 보면은 지난 대회하고 올해 대회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큰 틀은 비슷하겠지만 올해 한 가지 신설된 종목이 있어요. 신설요? 네, 아, 소방관 종목 중에서 드론 경진 대회가 신설됐거든요. 드론 경진 대회. 네. 오. 이게 보통 드론, 로봇, AI 같은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서 네. 소방에도 많이 보급이 됐고 네.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추세거든요. 예. 그거에 맞춰서 이 기술 경연 대회도 발빠르게 드론 경진 대회도 신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소방하고 드론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드론이 지금 아직 개발 단계인 걸 빼고 말씀드리면요. 네. 지금 최근에 광명 붕괴 사고 때도 그 인명 구조나 인명 검색을 할 때 네. 드론을 활용해서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때 그럴 때 드론을 활용해서 화점을 찾거나 예. 사람을 구하거나 예. 아니, 찾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여러 이제 소방대원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진 대회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종목에서 뭐 14개, 15개 종목 뭐 네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네. 일선에서는 화재 신고라든지 구급 이거 나가기도 바쁠 텐데 네, 맞아요. 언제 그러면 저런 연습을 해요? 진짜 아무래도 전국 대회에 출전하기까지 굉장히 본업과 병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본업을 등한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근무 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대회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이 네.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도에서 여건이 되는 시도는 자체 훈련 기간을 만들어서 따로 집중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집중적으로. 네. 그러면 선배들이 이미 출전했던 선배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야 가면은 이렇게 준비해야 돼. 네. 이거는 이렇게 가야 돼. 이런 것도 있겠네요. 네, 각 시도별로 약간 예전부터 많이 참여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코치진으로 아. 해서 1대1 전담 마크를 해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거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지금 설명을 저희가 자세히 해드리고 있는데도 네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게 최강 소방관. 네. 이 종목이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얘기를 많이 제가 들었어요. 네네. 이거 작년에 지난해 있었던 중계방송 화면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역시 이 최강 소방관이라는 이 종목은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좀 알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1단계와 4단계, 일단 큰 종목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이게 전국 소방기술대 개인전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3명을 선발해서 2명이 출전하고 그리고 각 단계별로 호스 활용, 터널 통과, 사다리 거치, 더미 들기, 타워 계단 오르기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1단계 호스 활용하는 모습인데 지금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가지런해야 되고 거리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예, 저 수감 한 번이 호수죠. 또 15m, 14에서 15m 됩니다. 근데 저 빠른 친구들은 네, 한 6초. 6초요. 예, 보통이 한 8초에서 10초를 합니다. 네, 우승권에 들어가려면 한 6초에서 7초 사이에 한 번을 다 많은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단계별로 이제 5분의 경기 시간이 주어지고요. 자, 1단계 호스 활용의 1단계가 스톱워치 터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2단계로 좀 연결이 되는데요. 2단계도 이제 보통 이 체력이 좀 소모가 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체력 소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입을 지금 타격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 저 해머질은 사실 저게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의 호흡을 완전히 바뀌게 합니다. 네. 그래서 숨을 상당히 차게 만들죠. 저 장애물의 무게가 20kg씩이에요. 대단한 무게를 들고 계속 운반을 하고요. 이 더미가 상당히 무거운데, 네, 70kg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저 더미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 거리 자체도 상당히 긴 단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체력이 어마어마해야 할 것 같아요. 거의 말리는 네. 단계입니다, 저기. 네. 자, 네. 그리고 이제 지정된 마지막 벽을 넘어서 이 수직벽을 넘고 이제 마지막에 스톱워치를 터치하면서 이 단계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2단계가 정리가 됐고, 자, 3단계 사다리가 보이는군요. 네, 저희 사다리 2개를 제대로 저기 지정된 위치에 거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위치가 조금이라도 엇갈리는 순간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힘이 굉장히 듭니다만 그 중에도 또 정확성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우리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힘, 스피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정확성입니다. 네. 예, 빨리 한다고 되는 것도 없고 네. 힘 세다고 되는 것도 없고 또 인양을 또 하나 해야 됩니다. 네. 자, 3단계 계속 또 끌어올리는 모습까지 정말 다양한 근력이 필요하고요. 또 호흡의 중요성도 좀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네. 이 3단계까지만 맞춰도 선수들이 입술이 파래져 있더라고요. 자, 3단계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4단계입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이 보이는데 전 이 4단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바로 내려오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정신력까지 끌어올려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끝나고 나면은 한 5분, 10분은 거의 탈진 상태라고 한다고 합니다. 출발선 1층에서 종료선 16층까지 스피드 경합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후배 소방관들의 저 힘든 모습을 또 확실히 좀 느끼고 계십니다. 네, 방금 이제 화면에 보면은 살려서 돌아와라, 네. 살아서 돌아오라. 네. 예, 참 가슴에 와닿는 글귀 같은데요. 네네. 자, 이게 지난해 저희 KBS 라이프에서요. 네. TV 최초로 저희가 소방기술 경연대회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이제 하고 이제 있고요. 이게 당시 아나운서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바로 이제 송준영 소방병의 이제 목소리로 이제 잘 들리고 있는데 네. 이게 보면은 최강 소방관 이게 4개 단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체력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중계도 해보고 현장에서 직관하면서 선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보통 1, 2, 3단계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자신들이 준비한 체력으로 모든 걸 쏟아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마지막 4단계까지 가면은 예. 이제 남들이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만큼 극한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체력만 갖고는 안 되고 정신력도 필요하다 이거네요. 네, 실제로 경기가 끝나면은 선수들이 막 얼굴이 하얘지고 다리 후들거리고 정신도 막 혼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송준영 소방관님, 소방교님은 언제 최강 소방? 저도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기회가 되면은 동기부여도 되니까 네.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화재 전술 이 종목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또 영상 준비했어요. 아, 네, 먼저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화재 전술 종목. 자, 상당히 복합적인 능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복장을 착용하고 차에서 내리는 순간에 이 팀은 후견이 된 팀이다, 안 된 팀이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 왜냐하면 네. 복장을 빨리 착용했다는 거는 화재 진압에 빨리 대응하는 팀이기 때문에 아. 그만큼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빠른 팀은 1분 20초, 네. 늦은 팀은 보시다시피 2분 이상이 경과됩니다. 지금 저렇게 3명의 소방대원들이 나란히 서 있는 이유, 이 물의 압력을 좀 받쳐주기 위한 건가요? 예, 뭐 저도 한임하지만 저 혼자서 절대 못 버팁니다. 택도 없습니다. 네. 앞사람은 조준해야 되고 그렇죠. 뒤에 분들이 체중을 실어서 밀어줘야 됩니다. 네. 자, 1차 화재 진압은 이제 10m에 있는 표적에 또 주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다음 임무를 또 계속해서 정해진 매뉴얼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야 되는 모습인데요. 자, 다음은 이제 사다리를 들고 이제 운반을 하죠. 네, 여기서 사다리를 타고 저렇게 좌우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움직이는데요. 여기서 또 고깔이 넘어지면 또 감점 요인이기도 하고 진짜 젓가락처럼 젓가락 사용하듯이 여기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인 1조로 지금 사다리를 라바콘을 잘 통해서 옮겼고요. 자, 일단 5.45m의 거치를 해서 지금 진입이 2층에 진입대원들이 됐고요. 자, 여기서 인양을 또 합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그 면체 틈 사이로 네. 계속 소방관들의 육성이 들리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다 저런 중량물 그리고 조금 위험한 장비들이 다 안전하게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또 하고 있습니다. 동력 절단기를 통해서 이제 파이프를 잘라내는 모습인데요. 이제 2층에 진입했는데 문이 걸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문을 자르는 겁니다. 저 시간에 또 싸움이 있군요. 그렇죠. 네. 또 인양을 합니다. 저기를 수직으로 올리는 이유가 마냥 계단으로 타고 올라가면은 호스가 꼬이기도 하고 또 네. 그 호수의 개수가 여벌의 호스가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걸 아끼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을 개방하는 순간에 화염이 나오면 바로 그 착화가 일어나요. 그거를 미연에 연소 온도 이하로 낮추는 거죠. 그렇습니다. 범위를. 그러면서 문을 열고 닫고를 지금 반복을 하면서 예. 다시 또 진입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위에 쌓였을 거니까 그 선수들은 밑으로 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3층으로 이제 진입을 해서 자, 다시 한번 이 천장을 향해서 주수를 한 이후에 자, 다음에 또 표정물과의 거리가 이제 5m입니다. 자, 2차 화재 진압. 표정물 정해진 3개의 표정물을 좌에서 우로 쓰러뜨리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 고립소원가는 공기통에 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달려 내려와서 아까 쓴 로프, 수관을 끌어올리는 로프를 가지고 다시 낙주를 떨고서 네. 용기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 장면이에요. 네. 이제 저게 상당히 좀 빨라야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지휘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고립 소방관과 함께 1층으로 내려오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다 했다 하면 지휘관이 철수해라. 네. 그러면 내려와서 도열해서 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또 장비 점검을 합니다. 네. 하나 찍어. 하나 빼고. 왼쪽 화재 진압 전술 종목. 경보기 이상 없어요. 압력하게. 압력 용파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요. 발패스 패스. 개인 장비 점검이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네. 경연이 끝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 때는 1초가 거의 뭐 그렇죠. 10초 단위로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죠. 1번 상태. 하나 벌써 실시 완료. 실전하고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네네. 저런 경기 과정이요. 실제로 화재를 진압하는 거하고는 어때요? 도움이 되나요? 아, 네. 이 화재 전술이라는 종목은 특히나도 실제 저희가 화재나 재난 현장에서 있을 법한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소방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을 고스란히 가져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화재 진압 대원이 장비를 착용하고 건물로 진입을 해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대회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는 대원들은 그 팀에서 에이스로 에이스. 숙련된 기술자로 이렇게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매뉴얼대로 가는 거죠. 네네, 하나하나 매뉴얼이 틀어지면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뉴얼은 철저히 지켜야 되고 그건 또 점수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신속 구조팀. 네. 이 종목은 어떤 거예요? 저희가 네. 말씀하시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또 준비를 해봤어요. 아, 네. 신속 구조팀 어떤 건지 시청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1단계가 시작이 됐어요. 수색팀이 진입을 합니다. 분리건투를 이용해서 두 사람이 신속하게 문을 이제 개방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방식은 자율이니까 둘이 호흡이 잘 맞아야 되죠. 네. 저 두 사람이 들어가는 팀들은 수색팀입니다. 수색팀. 그렇죠. 네. 자, 낮은 자세로 지금 또 장애물 하나 낮은 호복으로 통과를 합니다. 저 가방을 들고 가면 저 가방에 이제 비상호흡 장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급속 충전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서 고립 소방관은 공기가 다 따라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에 300바가 들어가 있는 공기통하고 거기에 연결 호수를 가져가서 네. 그 공기가 따른 소방관한테 급속 충전을 시켜주고 구출하는 겁니다. 네. 두 사람이 들어가서 최대한 빨리 접근해서 공기부터 충전시켜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A형 장애물을 넘고 지금 수색팀 2명이 구조 대상자에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기어서 다니고 하기 때문에 뭐 예. 왜 그런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뭐 잔해물들이 무너져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대로 서 있을 공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여기 현장감 있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최대한 좀 실전에 좀 맞는 상황을 만들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련이어도 저희 소방관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행정파트에 열심히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네. 자, 이제 구조자까지 거의 지금 오고 있는데 역시나 만만치 않은 또 장애물들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그 일반 구조에서 봤던 비슷한 이제 상황인데 이게 전선입니다 다 지금. 네. 자, 드디어 이 구조자를 좀 발견을 했거든요. 네. 자, 수색팀이 진입을 해서 이제 이 구조자를 발견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서 그 공기가 다 따른 소방관한테 마네킹인데 네. 가정해서 지금 충전을 시켜주는데 저게 300바니까 이 용기에 공기가 다 소진된 대원한테 넣으면 평형을 유지하려면 150바가 되겠죠, 그죠? 예. 네, 그래서 150바가 충전이 되면 탈출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저 발견하고 보고를 하면 밖에서 지휘관이 2사람의 구출팀을 또 보냅니다. 그렇죠. 구조팀이요. 네,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 2사람은 이 2사람이 응급처치를 해놓으면 네. 구출만 한 역할, 아, 네, 5개로 그 역할을 합니다. 완전히 지금 분리가 되어 있군요. 예, 예. 수색팀, 구조팀. 예. 네. 지금 구조팀 2명이 현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바로 그 덴버 드릴이라 해서 마지막에 그 계급을 조만한 계급으로 뚫고 나가는데 네. 왜 덴버 드릴이냐면 덴버 소방서에서 이제 순직 사고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 창틀에 끼어서 계급에 끼어서 오도가도 못하고 순직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하. 그걸 어떻게 우리가 유효하게 빼낼 것인가. 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그 기법이 덴버 드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에 좁은 공간을 좀 통과하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신속 공유 구조 종목인데요. 이게 보면요. 신속 동료 구조팀 네네.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거나 뭐 이러다가 부상을 당한 동료를 이제 구조하는 네네. 그런 훈련인 것 같은데 또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동료도 지금 네. 구조를 해야 되지만 또 일반인들도 또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소방에는 재난 현장 표준 작전 절차 SOP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현장 대원의 그 안전이 최우선이 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좀 자칫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구조 대상자의 안전은 뒷전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현장 대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만 유기적인 현장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야 위험에 처한 구조 대상자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신속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네. 구조를 할 때 아까 보면은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경연 대회다 보니까 네, 심판관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심판관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게 어떻게 빨리 시간만 빠르면 점수가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절차가 또 있나요? 정해진 시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신속 동료 구조팀인 종목이다 보니까 그것에 맞는 안전 요소들 있잖아요. 뭐 벽을 부딪힌다든가 하여튼 다른 안전 요소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감점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점이 있고 네네. 그런 식으로 점수를 이제 하나하나 매기는 거군요. 네, 해서 총점을 매겨서 거기서 순위를 매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보다 보면은 저게 예능 프로그램도 네. 보면은 저런 그 서바이벌 게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비슷한 건데 실제로 구조 구급 뭐 화재 진압 네. 이런 거를 잘하는 소방관이 네네. 저기서도 점수가 높을까요? 아니면은 또 점수 따로 있고 네네. 구조 구급 잘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어떻게 보아요? 이게 조금 한 가지로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보통의 종목들이 재난 현장의 그 상황들을 그대로 가져온 만큼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그런 소방관,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소방관들이 이 점수를 많이 채택받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익숙해서 유리한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대회다 보니까 정해진 규칙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숙달된 기술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이 더해져야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받을 수 있다. 네, 점수를 받는 비법은 또 따로 있다. 네. 보통의 노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서 이 몸에 배어야만 네. 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송준영 소방교님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몸이 참 좋으신데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은 네. 뭐라고 하죠? 몸짱 소방관이라고. 네, 하나요? 네, 네. 그 소방관들은 어떤 식으로 체력을 단련해요? 보통 20-30kg의 장비를 메고 항상 현장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도 청에서 현장으로 들어오니까 체력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잠깐 출동이 없을 때 혹은 퇴근하고 비번 때 지금 잠깐만요. 네.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저 분들이 다 소방관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런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노력은 아니고요. 네, 네. 정말 네, 제가 봐도 참 멋있고 감탄만 자아내는 그런 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짱 소방관들이 대부분의 소방관들이 다 저 정도 몸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싸움이든 운동이든 간에 이기려면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특히 이제 소방관들 사이에서는 전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전술이 왜 중요한가요? 소방에서의 전술은 그냥 단순히 기술을 어떻게 잘 구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아까 영상들을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팀워크를 이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소방에서는 그 협력 중심의 그리고 현장 운영 방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실제 대회에서도 어느 정도 팀워크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등수가 갈리기 때문에 소방에선 전술은 곧 팀워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만 불 끄러 들어가거나 그런 네네. 거는 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하나의 팀워크를 유지하면서 네. 화재를 진압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네, 장비를 혼자 다룰 수가 많이 없어요. 수관을 끌더라도 최소 2명이 붙어야 되고 모든 작업을 할 때 2인 이상을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팀워크를 더욱더 중요시합니다. 이거 아까 이제 소방 경연 대회 다시 한번 또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면요. 네. 일반인도 이제 참여하신다고 네네. 얘기를 했는데 일반인들은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거죠? 그 의용소방대라고 있는데요. 예, 그 의용소방대에 가입을 하셔서 만약에 의용소방대 종목에도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팀 단위로 해서 또 참여할 수 있는 종목도 있고 대학생들 경연 대회도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올해야 뭐 어렵겠지만 내년도에 네네. 일반인들인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야 나도 한번 저기 참여하고 싶다. 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절차는 그 소방청에 있는 그 공지사항 모집령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정 인원이 있고 그래서 훈련이 된다면은 아마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그램 이제 거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 벌써요? 저희가 보면은 30초 안전 챌린지 네네. 이제 순서를 이제 저희가 마련했어요. 네. 그 30초 동안에 미처 못한 말씀이 있으면은 네.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한번 재볼게요. 네. 30초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전국 소방 기술 경연 대회는 제가 보기에 실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투지, 기술, 협동심, 판단력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런 무대인데요. 한 명의 개인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서 움직이는 소방을 보고 싶으시다면 중앙소방학교에서 꼭 직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처 오시지 못한 분들은 KBS 라이프 중계 방송을 통해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을까요? 고맙습니다. KBS 라이브 네. 예, 이 채널을 통해서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준영 소방교와 함께 충남 공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8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소식 알아봤습니다. 이 대회 실황 중계 방송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KBS 라이프와 KBS N스포츠에서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